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린 학습자? 예. 우선 국어 시간에 한 번쯤 읽어보셨을 소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김첨지는 돈을 벌어야 했다. 네. 오늘은 운이 좋았다. 이 김첨지에서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른 느낌이죠. 이 피치마켓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만든 색다른 버전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아, 그러면 원문과 좀 다른 거네요? 다릅니다. 이 피치마켓은 왜 이걸 다르게 만들까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경계선 지능인, 다른 말로 바꾸면 느린 학습자인데요.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경계선 지능인 첫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아직 널리 알려진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계선 지능인,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네, 경계선에 머물고 있다는 뜻인데요. 예.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IQ 얘기하는 예, 거예요? IQ입니다. 예. 인지, 정서, 그리고 사회 적응 능력이 느린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3%, 70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물론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요. 게다가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가 70을 넘기 때문에 지적 장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 장애와 비장애 사이 말 그대로 경계선에 머물고 있다는 뜻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학업이나 근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사실상 지원과 제도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아하, 예. 이런 상황에서 피치마켓이 하고 있는 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이 경계선 지능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쉽게 바꿔서 보급을 하는 일인데요. 예.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오늘은 그 쉬운 글 사례 3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크게 문학과 정보성 그리고 사회성 글이 있습니다. 문학 사례는 어떤 건데요? 네, 문학 사례 같은 경우는 그 피치마켓이 바꾸고 있는 게 현진건의 아까 말씀드린 운수 좋은 날, 뭐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뭐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널리 알려진 고전이나 명작을 쉬운 걸로 바꾸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피치마켓 하미영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정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들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반드시 읽게 되는 문학 작품만큼은 이해할 수 있게 하자. 맥락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대화를 하는 데에서 서로 단절되지 않게 하자라는 게 네, 문학 작품을 쉬운 걸로 번안할 때 작가가 가진 고유의 문체를 훼손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선 정서 이해를 위해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만큼은 쉬운 걸로 바꾸자라는 취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문학 작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네. 그럼 정보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정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가령 그 건물에 붙어있는 화재 대피 요령 같은 글들인데요. 네. 이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길고 난해한 문장이 많습니다. 왜 한자도 너무 많아요. 한자도 많습니다. 평소 뭐 화재에 대한 관심과 행동 방법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알기 어려운 문장인데요. 느린 학습자를 위한 글로 바꿀 때는 문장을 짧게, 표현은 쉽게 바꿉니다. 네. 항상 불이 나지 않게 조심합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만약 불이 나면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대로 따라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 이렇게 정보성으로 바꾸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쉬운 글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안전이라든지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혹은 손해를 줄 수 있는 정보만큼은 최소한 느린 학습자들도 익히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좀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그 요리 과정을 쉬운 걸로 바꾸는 작업을 할 때 요리 같은 경우는 가열 작업도 있고 또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을 사용할 때도 시간 설정이 중요한데 45초라고 타이머를 맞추면 흔히 생각할 때 45초 타이머 알람이 울리면 끄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느린 학습자들은 45초 타이머를 맞추는 동안에 이제 지나가 버리는 45초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45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냈을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조금 형식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약 15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를 3번 부르고 불을 끈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느린 학습자들이 꼭 시간을 측정하거나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고도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성 관련은 뭐예요? 네, 사회성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오면 당연히 알 것 같은 흔히 상식이라고 불리는 정보들입니다. 네. 가령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얼만큼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정보인데. 잠깐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령 처음 만난 사람은 1m 30cm.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령 몇 번 만났다 했을 때는 1m. 그리고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30cm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해외 논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논문에 그런 게 있어요? 네, 하는데요. 이 느린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 얼굴 옆에 귀를 갖다 대고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혹 이 성추행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거리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피치마켓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느린 학습자에는 발달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또 보호처분 6호 청소년 외국인까지 점점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비대칭으로 벌어지는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안내를 해준다. 그래서 이해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